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의 그 몹쓸 짓과 관련한 논란의 진위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증거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던 피해자 측에게서도 입장을 바꿔서 소송을 걸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21년 전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폭로전을 이어온 기성용 선수는 피해자 측이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피해를 주장하면서 옛 축구부 동료들까지 나서서 피해자 측 주장을 뒤엎는 증언을 하고 있다며 결백함을 주장하는 공방전을 이어왔습니다. K리그의 개막 경기 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성용은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며 법정으로 가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해 여론재판 양상은 계속되는 듯했지만 돌연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거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성용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왜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건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기성용이 원고가 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으로 진실을 가리자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기성용이 예고했던 대로 소송에 나설지도 불투명해지는데요. 앞선 논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성용에게 그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과 모 대학 외래교수에게 그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최소 10회 이상 그 몹쓸 짓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여 명이 같이 자는 축구부 단체 숙소에 그들이 사물함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 있었다. 숙소에 다른 부원들도 여러 명 있었다. 나는 그날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댔다. 마침 구단 관계자였던 아버지가 해외 전지훈련을 간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탄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걱정된다며 울었더니 다른 선배가 그럼 오늘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고 밝혔는데요. 같이 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피해자는 그날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이유다. 당시에 A만 혼자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배신감을 느꼈다. 나중에 A와 두고두고 그날 얘기를 했다. 너만 혼자 거짓말해서 빠져나갔다고 비난하면 A는 내가 한 그 사람은 대스타라도 됐지 않냐면서 씁쓸한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A씨는 싫다고 했지만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했고 B씨는 집 사정이 어려웠고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중학교 시절 후배들의 다른 피해자들 폭로에 대해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다시 사과드린다. 찾아가서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 인정하며 2004년도에 축구팀 동기 10여 명이 후배들을 폭행하고 했다며 후배 중 누군가가 구단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당시 동기 10명의 가해 사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누군가는 폭행만 했고 누군가는 만 했고 누군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0명이 다 같은 명목으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 그 일로 나는 전학 처분을 받고 해외 유학을 갔다. 2004년 사건은 모두 사실이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B씨 역시 우리가 행한 폭력이 당한 폭력보다 덜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해자라고 해서 2000년에 당한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 어느 쪽이든 가해자는 그에 마땅한 벌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증거에 관한 부분은 모두 변호사에게 일임했다. 변호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B씨는 우리는 적어도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왜 상대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당시 성폭력은 숙소에 다른 선수들도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목격자나 또 다른 피해자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 기성용 측은 동계 전지훈련 기간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기간은 새벽부터 시작해 지옥 같은 스케줄이 끝나면 녹초가 됐다. 당시 나는 밤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었고 감독님의 눈을 피해 그런 충격적인 가혹 행위가 발생할 환경도 안 됐다.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완전한 음해다. 착실히 반박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기성용의 반응에 대해 피해자를 주장하는 A씨와 B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일 밤 자료를 내고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한 박 변호사는 기성용의 입장 표명 직후 상대가 원하는 대로 곧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금전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초 공개하려던 증거에 대해서도 인격권 보호 때문에 힘들어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자료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20년 동안 시달렸다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된 말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이나 상황을 뜻하는데요. 과거 경험을 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정신의학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의 상황을 겪은 후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반복적인 트라우마는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질병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신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만일 해당 인물들이 기성용으로부터 해당 가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만일 해당 논란이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해당 논란을 제기한 A씨와 B씨 두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개된 정보만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상대의 과거 행적만을 근거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한 행위인데 기성용의 사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부디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전후 맥락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